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본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열고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뭐 한 40분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40분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고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들어주셔야 저도 편안하게 있는 얘기를 다 꺼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예전에는 공연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인터미션 포함해서 뭐 1시간 반 이상씩 했는데 요즘은 그 굉장히 빠른 시대라 그런지 공연 같은 것들도 거의 인터미션 없이 1시간 이내의 공연들을 사람들이 되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뭐 40분 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네트워크 공연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물론 이제 디지털 퍼포먼스라는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 뭐 이야기 있을 텐데 어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오갔을 테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서로 공통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보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끌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기술 이야기 좀 이런 이야기는 좀 빼고요. 쉽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무대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공연 분야를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럼 미래의 공연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대비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받을 때 대학로에 한 150여 개의 공연장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문화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앞에 짧게 한번 그 문화 통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극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 찾아보니까 문화콘텐츠닷컴에 초창기 극장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902년 정도에 시작됐던 저런 극장 지도가 있는데 어떤 극장이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극장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마당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극장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창극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어터니까 영화, 그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넓은 마당, 야외 이런 어떤 개방 공간들이 이제 극장이라는 데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이 미래로 가면서 훨씬 더 이제 가상 공간들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예술적 기량들을 이제 굉장히 그 집단적으로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융합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그런 어떤 종합 예술들이 태어나게 됐고, 최근에는 이런 융합 기술들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극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유랑 극단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산업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고요. 통계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연 전시 횟수가 거의 한 8만 건이죠. 연간 8만 건이면 상당히 많은데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거의 200건 정도가 전국에서 항상 그 어떤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향세죠. 근데 밑에 있는 것을 또 보면요, 연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이 솟아 있는데, 저 연극에는 뭐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국악, 양악, 뭐 무용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대학로에서 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공연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간단한 숫자니까 그냥 대학로에 뭐 통계로 잡힌 거는 112개가 잡혀 있고, 뭐 매출액이 거의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60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통계가 있었고요. 또 그러면 세계와 비교를 할 때 한국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연의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비교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숫자를 보시면서 대충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브로드웨이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약 2007년도에 한 35개 프로덕션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공연 기간,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이 달러, 100만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요. 900만 달러, 1000만 달러면 거의 얼마인지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어떤 수죠? 1000억 달러, 100만, 1000만, 1억, 10억 달러죠? 그러면 얼마죠? 100억, 1000억, 1조, 거의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브로드웨이에서만 거의 1년에 1조 정도의 그 공연 매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일부러 빨간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복합 장르, 그러니까 복합 장르가 지금 뭐 융합 공연 또는 뭐 다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획 공연하고 대관 공연에서 보면 대관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융합 공연들이 기존의 공연장으로 치고 들어가기 참 어렵다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장이 조금 더 개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그 관람하고 싶은 문화예술, 우리나라 그 문화향수 통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2010년을 이제 2013년 자료인데 201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쨌든 연극과 영화 중에 영화를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쨌든 그 극장이라는 것은 영화를 위한 극장이 있고 또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 따로 있지만은, 어쨌든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두 개가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다가 CD가 나오면서부터 라이브 공연을 사람들이 별로 안 봤거든요. 워낙 음질이 좋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시 공연장을 찾게 된 것은 바로 그 라이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열기, 열광,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서 공연장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영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연장이 또 사람들이 확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연장으로 끌어들일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아바타는 뭐 거의 다 보셨을 테고요. 지금 마이클 잭슨의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바타하고 원하고. 이것이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영화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무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무대 배우 관객. 그런데 이 무대는 이제 전통적인 무대가 있지만 좀 비전통적인 무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이나 또는 사이버 공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상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은 어떤 그 무대의 어떤 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술가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의 예술을 창조해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중심의 여러 가지 우리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것을 극으로 펼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닌 아바타, 로봇, 뭐 그림자, 이런 것들이 주인공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배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디지털 기술에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닌 다른 배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뉴미디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관객의 경우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요즘 SNS나 인터넷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공연장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그것을 공연에 잘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이 공연의 포지셔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달라지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랬을 때 전형적인 그 배우, 그다음에 무대 관객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그래 비디오나 사운드나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과연 포지셔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밑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의 재구성이 굉장히 편해지고요. 공간의 재구성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서 뉴욕이 나왔다가 아프리카 밀림이 갑자기 나올 수 있지만 공연장에서 그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세트가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극장 같은 경우 이 세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느려서 거의 1분씩 걸리는 극장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세트 전환이 1분씩 걸리면 보던 그 맥락을 다 잊어버리죠, 관객이.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있던 공간을 전환을 한다던가 과거로 갔다 현대로 왔다 하는 어떤 이런 시간의 재구성 같은 것들을 연출가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때 굉장히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무대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대 배우 관객이 지금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그러니까 프롭 같은 것들도 홀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프로젝션 매핑 등을 통해서 어떤 오브제에다가 별도의 그 프로젝션을 함으로 해서 과거에는 뭐 이런 의자, 탁자 아니면 어떤 가구 뭐 이런 것들을 무대에다 다 올려놨다면 요즘은 오브제 몇 개만 짜놓으면 얼마든지 가구로 바꿨다, 문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들 그 공연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 됐지 저해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세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변할 때 사람들이 적응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영화가 처음에 나올 때 무성 영화였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영화는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새로운 언어인데 거기에 음악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를 해체하기 때문에 무성 영화가 유성 영화로 될 수 없다라고 찰리 채플린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음악이 없는 영화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이런 무대에는 전형적으로 무대가 있고 사람인 배우가 어떤 시나리오를 끌고 나가면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어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해놓게 되면은 더 이상 다른 기술들이 들어올 어떤 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활짝 개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새로운 공연의 장르를 우리가 좀 개발을 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공연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문화기술 심층 리포트, 그러니까 코카니까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2011년 자료에 보면 그래서 무대 첨단 공연 기술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영상 기술, 음향 기술, 인터랙션 기술, 무대 제어 기술.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제 무대에서 같이 많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 사실은 좀 오래 이제 돼서 자료를 쓰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건데 고향 아람누리 그 개관할 때 개관 기념작으로 해서 아람누리의 세라세 극장 세라세 극장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2007년만 해도 사실은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연장에 기술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익스트림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한번 공연장에 최대한 공연 자체를 망치는 한이 있어도 모든 걸 한번 기술로 대체를 해보자 라는 것이 컨셉이었고요. 디지털 공연이라는 것이 갖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일간 저기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세웠던 거거든요. 28일간 단 한 번에 끊김없이 가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28일간 23일간 28회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요. 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멀티 프로젝션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공연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아바타 그 인터랙티브한 그 영상들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꾸몄는데 관객은 거의 없었고요. 망친 걸로 치면 아주 최대로 망친 그런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진 거는 하나 있었어요. KBS, MBC, SBS, 뭐 YTN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어떤 방송의 인터뷰는 다 했고요. 중복 빼고 나중에 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인터뷰한 그 전문 잡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마 그 기록으로 남겨도 아마 단일 작품으로 최대 기관과 그러니까 언론사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록으로 쳐도 아마 최대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2년 정도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한 2009년, 2010년 정도 되니까 이 공연, 그 문화예술 공연 쪽에 많은 사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연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이제 그 보편화된 언어로 사람들이 통용이 되면서 기술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공연이 얼마나 재미있었느냐, 또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장기 공연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라고 하면 아마 빵점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던져주고, 또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한 것으로 치면은 아마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11년에 문화기술 심층 리포트에 보면 국내외 첨단 공연기술 적용 사례 그래가지고서는 그 중에 하나에 넣어놨더라고요. 2011년에도. 그러니까 아직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갖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뉴스위크에 그 게재가 돼서 좀 해외에도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 후속작으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2010년에 처음 올려서 11년, 12년, 13년, 그러니까 금년까지 4번째 올리고 있는데, 우주 뮤지컬 나로라는 걸 지금 올리고 있고요. 과천과학관에서 지난 11월 23, 24일 날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공연도 마찬가지로 그 무대 세트는 전혀 없어요. 소품도 전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영상과 인터랙티브 아트, 그 다음에 레이저 아트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뭐 우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연출을 해냈고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놓자면, 이거는 사실은 공연으로서 어떤 성공작을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그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고 본인들이 직접 무대에 서봄으로 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교육의 차원으로서 이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 내에 이제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문화기술 체험 센터라고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년 학생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근데 절대로 뮤지컬을 해보지 않은 친구, 그 다음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친구를 모아서 6개월간 훈련을 시켜서, 영어 뮤지컬인데 대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끊김없이 정말로 공연을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고, 금년도만 성인 버전으로 바꿔서 그 성인들 뮤지컬 배우들이 하는 공연으로 바꿔서 과천에서 세웠었습니다. 뭐 이런 류들의 것들이 이제 디지털 공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어제도 아마 장석 대표가 오셨는데 그분이 디스트릭트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원래. 그분 계실 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무 꽃 피우기에서 있던 저 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애트리에서 얘기할 때 홀로그램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이렇게 호일을 써가지고 그 밑에 이제 스크린에서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뒤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고스트 페퍼라고 있었어요. 1960년도쯤에 개발,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해서 어떤 귀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그 방식이 이제 영국에 있는 뮤전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쓰여지는 저 방식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3D 연출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그런 이유로 따지면 또 해외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것이 이제 4D 아트죠. 그래서 예전에 2000 몇 년이 2006년인가 7년 정도에 아니마라는 작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술을 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었는데 그 이후에 그 뮤지컬 그 미스 사이공 같은 경우에서도 그 실제로 이제 뭐 입체적인 어떤 비행기가 들어오는 것을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입체적인 것들이 들어오기가 나쁘니까 그걸 영상 처리해가지고 미스 사이공 같은 경우 했었고 뭐 근데 이제 금년에 들어왔죠. 미녀와 야수가 들어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영상을 이용해서 좀 어떤 가상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상 공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다른 이야기 세계로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요즘 굉장히 많은 융합 공연들이 나오고 있고 잘하시는 비보이하고 발레가 뭉쳐서 또 태권도를 가지고 점프라는 어떤 공연들 만들어내고 난타 잘하시고 있고요. 또 에어로스라고 해서 기계 체조하는 것들을 현대 그 공연으로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여성의 곡선미를 가지고 또 그 굉장히 멋있는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또 퍼거슨 무용단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이 공연을 국내에서는 못 봤고 해외에서 유사한 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국내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구조체들입니다. 그래서 좀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또 잘 아시다시피 블루맨 뭐 라스베가스에서 아직도 지금 공연을 하고 있던데 블루맨 같은 경우 그 악기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폐품인데 삶의 수도관 비슷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놀이단 그 서울에 하자센터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센터하고 이제 MOU 맺고 같이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센터인데 거기에 이제 그 놀이단이 있죠. 그래서 놀이단에서 그 만들어낸 저런 악기들을 가지고 뭐 선전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놀이단 단장하던 친구가 지금 우리 와서 지금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어요. 홍모모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친구하고 또 다음 달 18일 날 여기 남산 한옥마을에서 또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굉장히 공연장을 많이 변화해가고 또 실험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타 장르와 융합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서킷 솔레이 그 태양의 서커스 같은 경우 뭐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뭐 공연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공연이 돌아가면 그 중에 한 6개, 7개 정도는 전부 다 그 태양의 서커스 공연들 같아요. 카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완 나왔고, 오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 뭐 이런 것들에는 지금 이 카에서 보다시피 그 사실은 그 무대의 어떤 작은 기술들을 갖고기보다는 저 무대 자체가 이렇게 막 저 큰 덩치에 무대가 그냥 뒤집어지고 바로 쓰고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오고 세워지고 막 그래서 그 배우들이 막 그 거꾸로 서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각광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런 것들의 기반이 돼서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공연 같아요. 제가 앞을 전부 빼고 이제 네트워크 공연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무대의 기술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초고속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 무대에 올라왔는데 물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신타지아에서도 그 홍대 앞에다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요. 홍대 앞에 지나는 길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인터넷을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서 쳐다보는 친구의 얼굴이
실제 공연의 메인 스크린에 가장 크게 뜨게 만들어서 이 친구가 여기 뭐야 하고 있는데 공연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는 이제 말로코비치 뭐 자기 바라보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가 지금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깜짝 놀래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연출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즐거운 어떤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였었는데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조작하도록 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도록 하는 것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2007년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좋지 않거나 또는 전용선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KT에서 26개 라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인터넷을 쓰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SNS를 쓴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 훨씬 더 잘 끌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공연이라고 해놓고 왜 스크린X를 갑자기 띄워놨느냐면요. 이 스크린X는 이제 제 바로 옆방에 있는 노준용 교수가 지금 개발을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교수가 지금 거의 돈방석에 앉을 직전에 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보통 극장에서 앞에만 이제 스크린이 나가는데 옆에 벽이 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벽을 같이 해서 이제 CGV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스크린X 설치되어 있는 극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포맷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출발된 세계적인 포맷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스크린X를 아마 많이 설치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물론 3D 안경을 쓰고 보는 것보다 3D 감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자유스럽게 안경 없이 어떤 3D 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타워라는 영화를 이제 바꿨어요. 저 스크린X에 맞게. 그리고서는 보면은 굉장히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굉장히 3D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크린X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스크린의 확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옆에 있는 벽이 예술가한테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스크린X가 좀 발달하면 영화도 시나리오가 지금처럼 대본이 하나짜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양벽을 이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영상이 거기에 있어야 될지 영상의 확장으로 쓸 건지 아니면 별도의 뭐 자신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뭐 도둑이 막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심경을 표현하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에서의 기법들이 아마 또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것처럼 소파에서 둘이 얘기하는 것이 네트워크에서 리얼리스틱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충분히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공연들을 네트워크상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네트워크의 어떤 실감소통이라는 확장 의미보다는 원격에 있는 공간이 예술가한테는 또 다른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끌어들여서 공연 속에 과연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구도 같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디오 비디오와 그 다음에 공연물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와 연결을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했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개만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2009년에 넷밴드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도쿄에 있는 게이오 유니버시티하고 같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사물놀이 팀을 둘로 갈랐어요. 그래서 상쇄하는 친구를 일본으로 보내고 그 상쇄하는 일본에 있는 친구와 한국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이 한번 같이 그 사물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렸고요.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관객이 왔었고 한국에도 대전의 그 연정국악원에서 이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짧은 동영상이니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rt is a balloon, shoots up through the stormy
한 6개월 정도 일본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나리오 만들고 그래서 한 1시간 10분짜리 네트워크 공연이었으니까 사실은 꽤 긴 공연이었는데 성공적으로 다행히 잘 끝나서 됐고요. 뭐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 네트워크 속의 어떤 그 마법사에 의해서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랑하던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인터랙티브한 아트, 지금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뒤에 꽃이 피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저 위가 일본인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아직 네트워크로 트여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마법사가 큰 실수를 해서 마법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라이브로 연주하고, 그러니까 저쪽 일본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일본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마이미스트하고 같이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줄은 없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해냈고요. 그 음악은 저렇게 라이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꽤 유명한 밴드인데 저 밴드들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사물놀이 팀하고 합주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갑자기 만난, 아까 얘기한 상쇄가 지금 일본에 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팬들이 일본에 가 있는 저 친구를 보고 굉장히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 것처럼 무리 없이, 물론 이제 약간의 기술을 이용을 했지만 일본에 있는 친구하고 한국에 있는 사물단하고 같이 합주를 해냈어요. 딜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 합주도 했고, 뭐 이제 연출적으로 보면은 저 이제 악마들이 일본에서 동일한 복장을 입고 사라지면 한국에서 딱 출연을 하고, 한국에서 사라지면 일본에서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뭐 순간 이동 같은 뭐 그런 연출도 해냈고요. 마지막에는 저렇게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서 이제 사랑도 끊어지는 그 장면을 연출해서 극을 마무리했고, 마지막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렇게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와서 관람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시에 음향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음향하고 에코 캔슬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이야기한 것이 에코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캔슬링 해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네트워크 공연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풀어냈고요. 아까 보셨던 장면들의 주요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있었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 저기 있는 것처럼 그 NYU하고 그 다음에 그 콜로라도에 있는 유니버시티하고 같이 세 군데에서 3포인트로 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훌류티스트가 있고 뒤에 보면 훌류 부는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훌류티스트를 NYU에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실시간 전송해서 한국에 비치면 저 위에 있는 화각을 그리는 저 앞쪽에 보면 좀 흐릿한데 예를 들어서 연주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 NYU에서 지금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한국에서 보면서 그걸 크로키를 했어요. 그래서 크로키하는 장면을 뒤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NYU로 전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송된 것이 바로 NYU의 무대의 스테이지에 바로 그러니까 크로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류티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막 그게 바로바로 크로키 되고, 이제 무용이 나와서 할 때는 그 무용되는 모습들이 바로바로 그려지면서 뒤에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한국하고 뉴욕하고 그렇게 연결을 했던 거고요. 요 다음 해에는 그 9.11 테러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해서 또 한번 NYU와 같이 공연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 사진이고요. 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밴쿠버에서 있었던, 밴쿠버하고 이제 한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미지라는 것을 가지고 IMAG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했던 것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 연주자의 연주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밴쿠버에 있는 영상을 컨트롤하고 또 그쪽에서 있는 친구가 연주하는 거, 그래서 그때 장구 치는 친구를 이제 보냈었는데 그 장구의 어떤 그 다이나믹이 한국에 있는 영상을 컨트롤하도록 해서 서로 미디어를 크로스돼서 컨트롤하는 것을 만들어냈던 공연입니다. 그래서 사신도를 해가지고 그림 속의 사신도가 갑자기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연출을 했었고요. 이것도 또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건데 2010년도에 그 디지털 헤리티지 쪽에서 있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판소리하고 그 스페인의 플라멘코가 있는데 플라멘코가 굉장히 그 창법이 유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음악도 유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이 뭐였느냐면 스페인에서 반주를 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그 반주를 보면서 창을 하기 때문에 그 반주와 창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찍어서 스페인으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스페인에서는 자기들 연주에서 크로마키 된 것과 한국에서 오는 데이터. 근데 저기에 보면은 위에 보면 리플렉터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오는 거와 자기네들 연주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딜레이 때문에 영상과 음향의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영상을 보낸 것을 리플렉터를 통해서 보내면서 한국의 영상도 같이 보내면 자기들 영상의 딜레이가 한국 영상하고 싱크가 딱 맞아 떨어져서 스페인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크로마키 해갖고 영상을 합치면 한국하고 스페인에서 연주하는 것이 반주까지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한국으로 다시 그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는 방금 있었던 그 공연이 갑자기 합성된 그런 어떤 영상물로 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출해냈던 네트워크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들인데 그때 거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 무대고 저쪽은 이제 스페인 무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플라멘코 전형적인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쪽에서 브로드캐스트해서 보내는 영상을 보면 저렇게 한 화면 속에 양쪽 스페인하고 한국에 있던 실시간 연주자들이 들어간 영상물을 바로 만들어내서 브로드캐스트하는. 지금 스페인 분들도 저기 쓰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DQ12 그래서 댄싱 퀸 2012 해갖고 댄싱 어크로스 오션스인데 이제는 4개의 3대륙 4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하는 공연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브라질의 살바도어, 그다음에 치앙마이, 태국,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해서 4군데를 엮었는데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옆에 있고 한국하고는 정확히 12시간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항상 시차 때문에 거기에다가 바르셀로나 끼고 태국 끼니까 아주 회의 시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 어쨌든 저걸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거의 그 뭐 스카이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네트워크가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저 빨간 동그라미 있는 4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노드들을 통해서 초고속망을 뚫어야 되는데 아까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빼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다이렉트로 뽑는 것을 이제 그 라이트 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 케이블로 연결된 걸로 해서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뚫으려면은 네트워크 기술자들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키스티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초고속망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렇게 이제 망을 뚫어놓는 데만 한 2개월 걸려요. 이제 저거는 우리 망, 그래서 이제 앞으로 6개월 나만 사용할 거야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용으로 이제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기가 BPS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보통 나오는 1기가 BPS에 400명이 지금 달려붙어서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400명이 쓰는 것을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는데 영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해졌죠. 그 이제 나라를 연결을 하고 한국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썼던 가장 중요한 기법은 아까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보내고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세 나라가 하나의 음악으로 동시에 무용을 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군데서 오는 영상이 싱크가 맞아서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공연장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해가지고 이 딜레이 타임을 계속 체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평균 값을 가지고 비디오를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 두 군데에서 도착하는 비디오가 또 딜레이 타임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싱크를 맞춰서 한국에서는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맞춰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잘 해내서 저 뒤에 밑에 있는 것처럼 A판이라고 하는 학회에서 관객들을 놓고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굿바이 미스터톤 같은 경우 스리랑카 가서 했는데요. 콜롬보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정말로 단순했습니다. 단순했는데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굿바이 미스터 OL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스리랑카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화질을 거의 160 x 120 레졸루션으로 보내서 그것을 큰 화면으로 띄우니까 화면이 다 깨지잖아요. 거의 레졸루션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화질이 나쁜 게 뭘까? 또 스리랑카하고 한국하고는 딜레이 타임이 꽤 길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뭘까? 그럼 한국하고 지구와 달. 그래가지고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교신하면서 어떤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굿바이 미스터 OL에서 빌려와가지고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그 시나리오 자체는 꽤 괜찮았고 공연도 꽤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쪽에 보시다시피 그 블루 스크린 앞에서 크로마키를 바로 댄 것이 영상에 합성이 되도록 해서 지구와 달 사이 어떤 그 서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내기도 하고, 아마 카메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화면을 다시 잡아서 다시 보이는 것이 반복되는데, 리커전이 바로 있는 장소에서 하면 리커전이 잘 안 보이는데 서로 딜레이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리커전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는 그 영상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이용을 했고 해서 그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건데, 이제 아까 했던 DQ 이제 2013, 그래서 금년도 8월에 했었어요. 근데 저거 하는데 저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체코 프라하가 같이 껴들어왔는데, 이제 4K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풀 HD가 1920x1080의 레졸루션인데 2000x1000을 2K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4000x2000을 4K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HD의 면적수로는 4배지만 밝기로는, 그러니까 그 해상도로는 16배인 그런 초고화질이 이제 4K거든요. 근데 4K를 라이브로 전송하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이 해서 구성을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 장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프라하에 있는 연주 팀인데 언리미티드 트리오라고 그랬는데, 연주가 보통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한국이고요. 이제 옆에가 체코,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화면이 3개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건 지금 키넥트고요. 키넥트를 잡아가지고 아바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키넥트의 뎁스를 가지고 음악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제일 좌측이 저기 브라질이고 저쪽 가운데쯤에 있는 것이 스페인이고, 그래서 라이브는 프라하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라이브로 역시 이제 또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서 씩씩씩씩 소리 나기, 예. 저 친구 뎁스를 가지고 지금 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주하고 이 라이브로 만들어낸 소리하고 이제 서로 교차되도록 해서 공연을 했던. 뒤를 조금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사진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굉장히 큰 방해 요소는 뭐 딜레이인데, 저것을 뉴미디어로 보게 되면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저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흔한 얘기로 굉장히 많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했던 건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황성호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저 한예종에 계시다가 황성호 교수님, 그다음에 이도농 교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캐논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그 음악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비춰지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딜레이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1, 2, 3, 4, 5가 있는데, 이제 무대를 확장을 하면서 배우와 배우, 그 다음에 배우와 관객, 그 다음에 서로 원격 간의 오디언스와 오디언스, 그 다음에 제3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가능성이라고 그래놓고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1, 2, 3, 4, 5를 이제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앞으로 미래 공연의 어떤 포지셔닝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인터넷망은 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인터랙션 기술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삶이 녹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포지셔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근데 앞으로 또 많이 치고 들어올 것이 바로 이 모바일 디바이스 같아요. 아시다시피 위, 그 다음에 키넥트 이후에 뭐 갤럭시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그 오카리나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또 우리 제 옆에 방에 또 영승 교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포라고 그래갖고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음악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저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앞으로 무대에 이 이외에도 들어올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구글 글라스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인보크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제 앞으로 사람이 모바일 디바이스도 필요 없어요. 이제 모션만 하면은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내가 어떤 모션을 하는지 제스처를 캡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어디서 전화가 때르릉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전화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냥 얘기하면 카디오드 마이크로폰인데 소리를 빨고 들어가서 서로 통화가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전화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누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인보크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제 소환 현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부분들이 들어올 테고요. 립 모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저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생각하시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영상 끌어오고 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한 건데, 저런 기술들 무대로 들어올 테고요. 3D 텔레프레젠스, 뭐 지금 제가 했듯이 굉장히 초고화질을 가지고 이제는 원격에 있는 사람하고 뭐 거의 악수하는 느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저기에다가 지금 뭐까지 되거든요. 해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손을 잡았을 때 이 촉감까지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4D 홀로그램은 저기 이제 그 케이브의 개념인데, 그 뭐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살피는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16개가 들어가서 안쪽으로 비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케이블을 형성해내는 저런 것들이 앞으로 무대에 다 들어올 것이다. 저런 요소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공연을 우리가 기획해내고 개발하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그거는 서키드 솔레이드가 가장 그 벤치마킹할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그 꿈 같은 소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많으면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2003년에 서울예대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공동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예술과 기술, 그다음에 예술과 공학, 아니면 예술과 뭐 과학 이 주제는 아마 앞으로 100년은 더 가면서 우리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평생 동안 아마 예술과 기술 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예술가들이 기술 쪽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2013년도에 한국 그 관광문화연구원인가요? 문화관광연구원 거기에 있는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저 책을 낸 거에 키포인트가 저건데 앞으로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나 그런 어떤 교육 도구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문화부에서 나오는 R&D 예산을 가지고 코카에서 보통 애트리를 통해서 뭐 홀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뭐가 어떻게 쓰였는지, 뭐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근데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가장 큰 수혜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쓰실 텐데 프로세싱이나 저기 맥스 6 같은 경우 그 예술가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내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어떤 미디어 공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책을 써서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게 그 세계가 1기가 이상으로 연결된 그 네트워크 맵입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로 연결돼서 지구 반대편까지 서로 소통하는데 1.5초면은 충분하거든요. 30만 킬로기 때문에 7바퀴 반 돌지만은 옵티컬 케이블로 해갖고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데는 약 1.5초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반 바퀴 가는데 0.75초, 돌아오는데 0.75초. 그래서 지구 반대편하고 이야기하는데 1.5초면 모든 것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대상을 글로벌로 잡고 그 다음에 멋있는 공연 만들고 대학로가 새로 거듭나는 어떤 그런 계기에 또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